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모두승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저는 가급적이면 엑스포 부스 구경 관람하실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거의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도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해서 혹시 좀 말이 빠르다 싶으면 여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반응해 주시긴 좀 쉽지 않겠지만,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손을 들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좀 목소리 속도는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 과장으로 온 지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로 하시지만 이제 자폐인 사랑협회랑 행사를 해서 오티즘 관련된 행사를 현장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처음 이제 뵀던 게 작년 말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말이 가장 추운 날이었죠. 오티즘 레이스 때도 이제 참석을 했었었고, 올해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 이제 블루라이트 행사도 이제 참석을 했었고, 이제 오늘 이제 오티즘 엑스포, 거의 이제 1년에 중요한 이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진짜 조금 액티비티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엑스포 레이스, 오티즘 레이스 이제 가족 단위로 갔었을 때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막 콧물 줄줄 나고 막 그런 날이었는데 다들 얼굴이 너무 밝으셨어요. 춥다기보다는. 그게 아시지만 코로나 등을 거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이 야외 활동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거의 어려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 자체가 굉장히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아시지만 참 가족 단위로 나갔을 때 아직도 이제 사회적인 인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자리는 다 발달장애인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있는 자리니까 조금 더 가감 없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자리였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제가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말의 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틀리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솔직히 틀리다가 다르다는 게 강한데, 사람들은 많이 틀리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 틀려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말 속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이면 저는 틀리다는 말을 안 사용하고 다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차이점을 느끼고요. 근데 이 오티즘 관련된 제가 정책이라든가 수립을 하면서 이 다름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걸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름은 다양하다는 걸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폐인 사랑협회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다름은 다채로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자폐인 날이 4월 2일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아마 외국에서 정했겠지만 그걸 또 이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사랑과 이해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김용직 회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분과 그 가족분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8개월 동안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발표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이게 미리 드려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굉장히 가지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로움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를. 근데 그걸 고민했을 때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과 이제 일상 생활을 챙기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서두가 좀 길었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추진 배경, 현황, 방향, 추후 추진 과제입니다. 보고서 자체는 솔직히 좀 딱딱할 겁니다. 아시지만 공무원이 또 공무원의 이제 직업병이죠. 조금 딱딱하게 써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발달 장애는 크게 이제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로 돼 있어요. 지금 23년 말 기준 말고 이제 최근 것까지 따져 보면
이제 27만 분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 전체 장애인 분들은 지금 한 265만 이상이 되십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 9의 10% 정도가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고요.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이제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 저희가 15개의 장애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달 장애라고 표현을 씁니다. 발달 장애인 수는 지금 27만 명 정도 되시고요. 이 중에 지적 장애가 23만 분,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이제 4만 분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게 전체 장애인 숫자도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는 건 발달 장애인 분들의 숫자는 조금 증가폭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늘고 있어요. 이거를 뭐 볼 수 있는 이유들은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마 장애 진단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더 관심 많은 부분들도 있고 진단 기술의 발전 부분도 같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까지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통계로서의 숫자는 확인을 하는데 그 원인까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되진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도의 이제 그런 추정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국정과제, 새 정부라는 표현은 이상하네요. 예, 2년째 했으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 시간 활동 보장 등 평생 돌봄 강화의 기조와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름의 다양성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들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 기조랑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15개 장애 유형 중에 이제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특별법식으로까지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제 케어의 중요성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었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그리고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이 22년 11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릴 수 있고, 오늘 아시지만 이 행사가 오늘 내일 이틀에 이어서 있잖아요. 지금 점점 더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긴장은 되는데, 반대쪽 부스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재단이 아마 부스가 맨 처음 보이실 거고, 거기 왼쪽에 이제 자폐인 사랑협회 이제 부스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 복지부 개발원 이제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법 제정에 따라서 지원센터가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들을 통해서 저희 이따가 설명드릴 다양한 제도라든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가폭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솔직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이제 85억이었죠.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3,50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단위수가 아마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지만 현재 긴축 재정,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 폭은 솔직히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저희들의 공급이라든가 확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이 6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6가지는 참고로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제 정책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저희 과가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장애인국에 총 5개 과가 있어요. 저희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 중에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주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당연하지만 이제 권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익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통한 삶의 가치 구현을 위한 부분은 자립 기반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라든가 이제 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내 5개 과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은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까지 아는 정도의 역량이 높지는 못해서, 그랬으면 저희 국장님이 오셔서 하셨으면 베스트였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 지난달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24시간 그리고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숫자로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실 주간 방과후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11,000분, 10,000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용 만족도가 높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발달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와 그 가족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발달장애인이 계신 분들은 그분들도 당사자분도 계시지만 그 가족분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에 대한 서비스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교육, 부모 상담, 가족 휴식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찌 보면 이제 금액이라던가 그 단위수로는 다른 사업보다 좀 작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쪽을 특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 표현이나 의사 결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고민들,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 후견과 재산 신탁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인 실태 조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차는 22년도 때 3개의 지자체에서 있었고 현재 지금 5개 지자 이제 개수는 이제 7개긴 한데 이제 구역으로는 저희가 5개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전수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안산, 통영, 홍천, 횡성, 천안, 영암, 보석 여기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쪽에 대해서 지금 전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추진, 죄송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쓴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챙겨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현황 통계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전 행동이죠. 그리고 도전 행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따가 이제 최종적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전 행동에 대해서도 제가 꼭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마인드를 말씀드리면 도전 행동을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걸 표현할 때 공격 행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전 행동이라는 거는 발달 장애인이 자기가 말하고자 싶은 의사소통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공격이라 물론 이제 저희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해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공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이해해줘라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도전 행동이라는 말을 써서 저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 행동 부분인 게 실질적으로 양육의 막막함 그리고 스트레스, 가족 갈등, 우울증 많으시죠? 이 부분들이 아까 가족 상담 부분 할 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서비스 이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저희가 최중증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가족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거나 거절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들이 담겨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 돌봄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챙기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후견 재산신탁 같은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같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진 방향 부분에서 이제 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솔직히 약간 리바이벌해서 예쁘게 다시 조금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통한 모두가 제 이름이 모두순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두가 행복한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라던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좋은 일 하면은 칭찬받겠죠. 나쁜 일 하면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나쁜 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다각화
그리고 서비스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밑에 있는 이제 7가지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 중에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주요 추진 과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전 행동이 심해서 기존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광주에서 작년에 이제 20분 24시간 케어 서비스가 시범으로 있었고요. 아마 서울이라든가 이제 가끔 지자체에서 이제 각 챌린지 투어라든가 하는 사업들로 일부 운영이 됐던 게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일관된 서비스로 저희들이 포맷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되고 이제 올해 6월 시행으로 이제 돼 있어서 제가 오니까 이제 예산은 확보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행해라 해서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1년은 아직 안 됐죠. 정확히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집중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돼 있고요. 저희가 24시간 개별 지원 전국에 340분, 그리고 주간 개별에 500분, 그리고 주간 그룹 1,500분 해서 예산으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부분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722억을 확보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공무원 생활 17년째인데 17년 동안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봐요. 그만큼 관심 많고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케어하겠다는 게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상은 없고 이제 구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340 주간 24시간과 주간 개별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인프라 차원에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론 인구는 이제 서울 경기가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배정이 조금 더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거기서 이 서비스를 못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이 다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사시든지 24시간 케어 서비스와 주간 개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24시간 서비스는 이제 낮 활동 부분하고 그리고 평일에 대해서 이제 밤에도 주거 부분까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계시고 주말에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도 어찌 보면 약간의 자신의 삶을 좀 사실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아마도 저희가 지금 신청 열심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모회, 부모연대, 자폐인 사랑협회 등 부모님 단체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주 통화하면서 혹시 뭐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 애로사항인지 해서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대 강화할 거고요. 인원이라든가 서비스 규모도 더 올해 시작이지만 더 내년에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기관들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준비된 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용하시면서 더 소문이 날게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제가 그건 있어요. 이게 제도 처음이어서 우리 정말 잘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의 제 기본 생각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 기존에 거절당하셨는데 쉽게 새 서비스 있다고 바로 들어온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솔직히. 근데 저희들이 준비는 일단 많이 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나오면 그렇게 입소문들을 들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가서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를 계속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기관도 아실 수 있겠지만 보통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문제 있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기관 선정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깐깐하게 봐서 신청한다고 다 이 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아요. 털어지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아까 그 기관 수도 확장을 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도 연관을 많이 하려고 해요. 건강관리라든가 그리고 AI라든가 다양한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진정으로 이제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에 보려고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냥 가족 상담이랑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연관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다 이쪽을 통해서 연계해서 드릴 수 있는 한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한번 지역발달지원센터에, 저기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첫 타임이잖아요, 이 행사 이틀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서 계셔서 제가 빨리 끝내고 싶지만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다음 강의도 좋으면 들으시고, 아니면 화장실을 가시면서 반대쪽 부스로 가셔서 장애인 개발원에 있는데 가서 지역센터 쪽에 이 최중증 조금 전에 듣고 왔는데 이 서비스 뭔가요? 물어보시면 거기 저희 직원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파란색 와이셔츠 입었거든요. 이유가 이 파란색이 자폐성장애인 분들이 제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색깔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 행사 올 때는 옷에 대한 센스는 전혀 없지만 색깔 부분에 있어서는 파란색을 일부러 챙겨갖고 옷을 입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부분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란색이고요. 이따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탈동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대기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 시간을 조금 유의미하게 보내시면서 취미 활동이라든가 하실 수 있는 나탈동 서비스가 주간 방과후 서비스로 있고, 이제 11,000분, 10,000분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죠. 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부분도 역량이라든가 올해부터 참고로 이제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갑니다. 이제 양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관들이 확보됐다고 보는데, 당연하지만 저희가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퀄리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들을 확보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적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최중증 때도 있는데, 저희가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하면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 안 하셨고 도전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교육 부분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다양한 정부 사업에도 그런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같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지만 최종적 때는 저희들이 24시간과 개별 사업은 전문 수당도 신설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특정하게 더 저희들이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대상자라던가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 쪽으로 갈 거고요. 관리라던가 이 퀄리티 쪽으로 저희가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까 제가 만족도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병이 그 전에는 이제 병원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2, 3일 병원 입원해야 될 때 그 아이 맡길 데 없으시거나, 아니면 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며칠 동안 잠 못 잤어. 근데 진짜 하루 정도는 진짜 쉬고 싶어 할 때 맡길 데가 없으셨잖아요. 보통은 이제 같은 부모님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하셨는데, 그걸 저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돌봄센터를 만들었어요. 17개 시도에 있고요. 해서 이곳을 이용하시고 이제 맡기고 병원 이용하시거나 경조사 하시거나 이제 심리적 소신 때 이용을 하시는데 재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이따가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개발원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당장 이용은 안 하더라도 정말 급한 상황에서 내가 맡길 때가 있다, 내가 연락할 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안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칼집에 있을 때가 더 힘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죄송하고요. 뭐라도 내가 믿을 때 비빌 언덕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없는 것과 있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용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긴급돌봄 쪽도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저도 지금 17개 시도 중에 지난
여기 근무하면서 3군데 갔다 왔어요. 3군데 갔다 왔는데 다 거의 종사자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종사자분들도 사명감 갖고 일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포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혹시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바로 사전 체험으로 어떤 곳인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사업 전환 준비라고 하던데요. 본사업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하던 최종중도 그렇고 얘기들이 아마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 사업 내년에도 이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다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공무원이 말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전 나쁜 짓 하면은 이름이 특이해서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부모 가족 지원 확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 부모 상담, 이제 가족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시면서 좀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폐사랑협회 쪽에서도 이제 CST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장애라는 부분을 겪었을 때 우리 가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요. 이게 영유아기 성인기도 있고 성인권도 있어요. 참고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과 비난 중에 하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뭘 어떻게 아냐 그러잖아요. 네. 부모 상담은 제가 해봤고 가족 휴식은 제가 이용하면 혼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거 여행이나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상담은 제가 상담사분 만나봤고요. 부모 교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성인권 교육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실제 경험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다 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상담은 저희들이 상담사분들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요. 제가도 이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유지가 되고 도움이 돼요. 누구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희가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건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좀 전환을 했다가 다시 대면으로 돌렸는데 다시 비대면을 조금 더 같이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상 집 밖에 이것 때문에 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툴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부모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 휴식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좀 바람 쐬고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자율여행은 스스로 여행 스케줄 짜시는 거고요. 가족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여행이나 힐링 캠프는 이제 짜져 있는 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서 며칠이라도 조금 더 한 번 정도 일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발표가 이제 11시 10분까지인데요. 지금 거의 11시는 돼가고 지금 솔직히 남은 페이지는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10분 빨리 끝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그러면 혼나겠죠.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여기 플로어에 지금 많이 오셔서 몇 분 질의응답을 받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정보 이렇게 많이 해도 있지만 또 저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 이거 설명드리고 좀 질의응답 한 3분 정도 받는 거고 이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당사자와 부모님들의 그 관심이라든가 이슈도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가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내가 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많이 고민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공공 후견과 이제 공공 신탁 서비스인데요, 재산 신탁 서비스인데요. 이제 공공 후견 같은 경우는 아까 의사 부분에 대해서 의사 결정이나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공공 후견인이 이 부분들이 이제 대리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부랑 그리고 가정법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공공 후견 지정이 이제 법원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가정법원하고도 이제 같이 코워크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후견 제도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쪽 발달장애 쪽 그리고 치매 쪽 하고 있고 이제 정신건강 쪽 이제 세 군데서 하는데 저희 쪽이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후견인이 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내야 되지 이게 그냥 임의로 누가 땅 한다고 나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이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거는 견고하게 왜냐하면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산관리 서비스 부분 이제 이것도 자폐인 사랑협회 쪽과 연구공단 쪽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재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표현이 그런데 가족도 믿기 힘든 부분도 있죠. 여기서 가족이라는 건 이제 부모님 얘기가 아니라 뭐 친척이라든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본 게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재산 실탁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정적 부분 때문에 이제 인원수를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성과나 아웃컴들을 검토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또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낮 시간에는 아까도 다양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보여드렸다시피 뭐 주간 활동, 뭐 최중증 서비스에서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밤 시간 부분에 대한 거가 해서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요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거 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지금 내용들을 기존 자립 지원 사업들의 대상을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탈시설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못 들어가는 대기자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의 확대 폭이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발달 장애사자분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요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아마 모르시던 오늘 여기에서 제가 자그만하게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자면 하나는 최종적 통합 서비스가 시작됐으니까 한번 볼까 신청해 볼까 이용해 볼까 라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솔직히 최종적 말고 나머지는 다 기존부터 이용하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솔직히 모르셨으면 제 잘못이죠. 제 전임자도 잘못이고 저 혼자는 안 죽고 이제 전임자까지 같이 넘어가야죠.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가 저희들이 정부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 하고 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 같은 경우를 안내하고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게 그게 저희의 정책적 목적이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따끔하게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하면 의견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가끔은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